제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 영상은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말 실질적인 꿀팁을 하나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원래 이 꿀팁은 저희 직원분들한테 필요해서 제가 이 하는 법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직원분들 보세요 하고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도 보고 이 영상도 직원분들이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이 듀얼 브레인을 읽고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업무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경쟁력이 됐는지 그런 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 제목은 AI 시대 뇌가 망가지는 가정.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실제로 챗GPT 가장 최신 버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진짜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저희 출판사 책입니다. 그래서 저랑 고 대표님이랑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출판사 책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책이 망가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해를 교보문고나 영품문고가 떠안는 게 아니라 책을 반품을 시킵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떠안는 거죠? 저희 출판사가 떠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책은 너무 중요해서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너무 좋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은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읽는 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일단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챗GPT에 입력하고 싶은 부분, 외워야 할 부분, 이렇게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표시를 하세요. 접어도 좋고 저는 접습니다. 아니면 뭐 포스트잇을 붙여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밑줄 그때 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읽을 때 이제 표시한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만 읽으세요. 그러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챗GPT한테 직접 입력도 해보시고 궁금한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을 때가 있잖아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읽으셔도 너무 좋고요. 다시 읽을 때 밑줄 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세요. 뭐 블로그든 여러분 뭐 개인 파일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202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고요. 2024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인정한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대중들, 원서를 읽은 대중들도 7,000명이나 무려 레이팅을 했는데 5점 만점에 4점 넘었습니다. 4점 넘으면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제가 이해가 쉽게 제가 뽑은 대국민 필독서가 어떤 느낌인지 제 의견이 아니라 책을 읽은 분의 의견을 보여드릴게요. 이전 대국민 필독서 여러분 마음의 기술이었죠. 이 책은 진짜 너무 얇은데 너무 써먹을 게 많은 책이에요. 대국민 필독서죠. 뇌과학 플러스 심리학. 여러분,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뱅상트리브 선생님은 임상심리학자예요. 제가 이걸 대국민 필독서라고 추천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저희 이제 스터디언에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평 중에 하나인데 좋은 서평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짧은데 임팩트 있는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인생 구세주예요. 뭐가? 마음의 기술이. 그러면서 책 속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차기법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읽자마자 삶에 적용해보니 이성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끔씩 아이쇼핑을 하다가 구매 욕구가 솟굴칠 때가 있는데 잠시 참았다가 몇 시간 뒤 혹은 며칠 뒤에 다시 고민해보면 합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꼭 필요하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기법을 적용하고 나면 대부분은 안 사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못 쓰였네. 꼭 안 필요해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덕분에 절약을 꽤나 많이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가능해진 거예요. 시차 기법 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 필독을 권한다. 이런 책이야말로 안 읽으면 진짜 손해다. 시차 기법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뻔한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왜 강력하게 효과가 있냐? 일단은 권위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뇌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권위 있는 사람한테 듣죠? 그거는 여러분 심리학적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검증된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책만 대국민 필독서로 뽑고요. 제가 좀 정량적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이 책 읽고 다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겠죠. 사람이 다 다른데, 그렇죠?
1000명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제 생각에는 950명이 만족하실 거예요. 95%의 확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듀얼 브레인은 어느 정도냐? 1000명이 읽었을 때 여러분 99%가 만족할 거예요. 1000명이 읽으면 990명이 이 책 대단한데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준의 책이 바로 듀얼 브레인이고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읽고 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뭐예요? 우리 이선 몰릭 교수님은 유펜 교수님이에요.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는 아이비리그입니다. 그러면서 와튼 스쿨 여기에 비즈니스 스쿨인 와튼 스쿨은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1위예요. 1위. 독보적 1위. 그냥 계속 1위예요. 학부도 1위, MBA도 1위. 여기 학비가 여러분 1년에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졸업하는데 생활비 하면 3, 4억 드는 거예요. 2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3, 4억 드는데 이선 몰릭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씹어 먹어서 여기서 마치 한 과목 배운 것 마냥 그런 효과를 뽑아보자.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뭐 이게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뽑아 먹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듀얼 브레인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특강을 열심히 찍고 있고 자 저희 그러면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썸네일도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신 것도 다 이제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디오그램이라는 이거랑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간단한데 꿀팁인데 요거를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이 너무 멋있는 게 많아요. 너무 멋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길쭉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썸네일로 쓸 수가 없어요. 잘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매력이거든요. 프롬프트가 얘는 안 나왔네요. 그럼 얘는 못 쓰네요. 다시 뒤로 가서 그러면은 좀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아볼게요. 마음에 드는 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썸네일 써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 멋있다고 칠게요. 이것도 길쭉한 그림이라서 썸네일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여기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디오그램은 한글도 먹힙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9대 16인데 이걸 16대 9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비율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다시 그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오늘 크레딧을 다 썼어요. 이제 빵 됐죠? 궁금하네 어떻게 나올지. 이제 왜냐면 가로가 길어야 되니까 썸네일은 그쵸? 요거였는데 거 봐요. 그러니까 아예 좀 다르게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또 요것도 완전히 다르죠. 이건 새로운 그림인 거예요. 프롬프트를 가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워도 되고 좀 뭔가 추가적으로 넣어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썸네일로 쓰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문구를 넣어서. 이거는 저희 직원분들도 안 쓰고 계셔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만들려고 이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저희 프라이베이트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여러분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 주먹 그림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한글은 안 먹혀요. 프롬프트 복사했어요. 그래서 가요. 크리에이션 이미지로 가요. 지금 모션에 문제가 있대.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가요. 그다음에 요걸 넣어요. 그다음에 여기 16대 9 해놨죠? 16대 9 해놨죠? 이제 크레딧 아직 남았어요. 오늘 몇 개 더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하네. 아까 어떻게 나올지. 막 열심히 만들고 있어 인공지능이. 이거 아까랑 다르게 만든 거예요. 너무 좋죠. 이제 이 사이즈가 16대 9로 와서 이런 거 썸네일 배경으로 하기 좋죠. 그렇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듀얼 브레인을 읽고 너무 반성을 많이 한 게 저는 인공지능 여러분 헤비 유저예요. 누구보다 많이 씁니다. 근데 되게 뭐랄까? 이렇게 시야가 갇혀 있었어요. 이걸 읽자마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모든 걸 그러니까 미쳤는데 제목이 전부예요.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여기 책에 그 관련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4가지 방법, 듀얼 브레인으로 사는 4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일단 그러니까 인공지능 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 AI에게 거의 모든 종류의 초안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다.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 이미 많거든요. 이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 한 가지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AI에게 초안 작성을 맡길 때 우리는 AI가 제시한 첫 번째 발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향후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초안을 완전히 다시 작성하더라도 여전히 AI의 영향이 묻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더 나은 해결책과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탐색할 수 없게 된다. 바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쓰셔서 그런데. 또 다른 잠재적인 결과는 사고와 추론의 질의 깊이가 떨어지는 것이다. IQ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AI로 초안을 작성하면 예전만큼 깊이 공들여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분석하고 종합하는 힘든 작업을 기계에게 맡기면은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수와 피드백을 통해 배우거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는 뭐예요? 그냥 AI first. 무조건 AI입니다. AI가 정답입니다. 그런 영상들이 거의 90%예요. 90%. 그러니까 위험성은 강조 안 해요.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경향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증거는 이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실험도 잘 없어요. 근데 유펜이나 이런 데는 벌써 관련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MIT 연구에서 챗GPT는 인간의 기술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대체 듀얼 브레인이 아니라 인공지능 하나 싱글 브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뇌는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의 대다수는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편집조차 하지 않았고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했다.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들은 질문받는 내용을 그대로 프롬프트창에 입력하고 AI가 자기 대신 대답해주길 바란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끝장납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당사자한테 가장 최신 버전으로 물어봤어요. 너 같은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진짜 무자비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당사자예요. 자기 보호를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죠. 의식이 없어요. 얘는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니까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이걸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뇌는 점차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지적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뇌는 원래 여러 문제를 접할 때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인공지능에 의존하면 뇌는 능동적인 문제를 해결보다는 수동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빠지는 소리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점점 사고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순하려고 하는데 이를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가 같아요.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 이거는 여러분 치매의 시작이에요. 전전두엽은 인간의 사고, 판단, 계획, 창의력 등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면 전전두엽 활성도가 떨어져 이 부위의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을 안 써도 40, 50대가 되면 책을 안 읽고 언어 공부를 안 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전전두엽 기능이 그냥 무조건 퇴화됩니다. 전전두엽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진짜 결정적 인간적 어떤 능력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한테 너무 의존을 많이 하죠. 뇌가 빨리 늙습니다. 기억력과 학습력의 저하. 학습과 기억은 적극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AI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까지 대신해주면은 새로운 정보를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이거 치매예요, 다. 이거 다 치매 관련 문장들입니다. 장기 기억 형성과 회상 능력이 떨어져 쉽게 잃어버리거나 학습도 다 치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뭐예요? 젊어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 브레인, 인공지능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왜? 차 타면은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건강 나빠지는데 우리는 따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인공지능을 쓰면서 독서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창의력 감소, 정서 조절 능력 저하. 그러니까 왜 이거는 정서 조절 능력 저하는 왜 올 수밖에 없냐면은 그거예요. 결국 전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이 줄어들면 요거는 경험치가 줄어들면이네요. 그렇죠? 정서적 유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뇌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감소. 결론, 뇌는 쓰지 않으면 쇠퇴하는 가소성을 지닌 기관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냥 싱글 브레인, 인공지능 뇌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사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이게 뭐예요? 독서하라는 거예요. 독서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내용. 새로운 AI는 인간의 방대한 문화사를 이미 학습했으며 그 지식을 활용해 사용자의 요청에 적합한 글과 이미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AI가 무엇을 아는지 어느 방면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목록이나 지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AI가 핫하니까 요거를 강의로 만들어서 뭐랄까 굉장히 고가로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좀 이렇게 샘플 강의를 외국 거를 들어봤어요. 외국 거. 우리나라 거는 그냥 이렇게 광고 많이 뜨는데 보진 않고 외국 게 하도 많이 떠서 받는 샘플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는 굳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고 요즘에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자기한테 이익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윈윈이죠. 자기는 이제 뷰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만 봐도 너무 좋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팔로잉 하셔도 좋고 모르면은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하지만 AI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강의의 문제는 그 강의가 좋을 수도 있는데 챗GPT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부적 내용은 되게 뭔가 식상해질 수가 있고 진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듀얼 브레인 같은 책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책은 버전이랑 상관없고 어떤 인공지능이랑도 상관없어요. 이 책은 사실 철학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사고할 건가? 듀얼 브레인으로 사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인공지능의 펀더멘탈과 근본적 문제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여서 챗GPT가 뭐 9.5가 돼도 이 책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분야에 관해 깊고 방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게 뭐예요? 독서 많이 한 사람 필요하고 경험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가치 있는 프롬프트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뭐예요? 명령이 단어가 아니라 긴 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 줄 이상 못 써요. 왜? 서평 같은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줄 이상 글을 못 씁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AI 활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지식은 결국 독서를 얻어야겠죠. 사용자가 AI를 활용하는데 독특한 자격을 갖추게 하므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문학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독서하라는 얘기예요. 독서하라는 이 사람 AI에 미친 사람입니다. 독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끝판왕이 뭐죠? 요것도 근데 때마침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희 싱큐베이션 신청 댓글에 엑스로니언님께서 요즘 책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 나니 제 모든 삶이 바뀐 느낌입니다. 박수. 제가 쓴 거예요. 너무 좋네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싱큐베이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싱큐베이션 19기 신청 기간이고요. 이제 24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보신 분들은 신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 고정 댓글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싱큐베이션 신청이 여전히 있어요. 그건 20기입니다. 20기. 그 다음에 이제 20기 넘어서 보시는 분들은 21기 계속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싱큐베이션이 망해서 없어졌으면 신청하는 게 없어졌을 텐데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기너반, 마음의 기술 퓨처셀프 뭐 끝판왕이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특강을 30몇 개, 요거는 50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나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특강에. 꼭 특강을 보시면서 퓨처셀프를 읽으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 퓨처셀프 10번 넘게 읽었습니다. 마음의 기술 앞에서 아까 설명해드렸죠.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싱큐베이션 반. 번아웃 로그아웃 웃음소. 여러분 제가 뭐 이거 다 대국민 필독서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좋은 책이 대국민 필독서 아닙니다. 그냥 다 기본 이상 하는 책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면 좋은 책들이에요. 대국민 필독서는 요거 2개밖에 없고요. 대국민 필독서가 또 한동안 없어요. 한동안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꿈이 1년에 대국민 필독서 못해도 6권, 많으면 12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권은 그냥 대국민 필독서.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이죠. 요거는 뭐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적이죠. 근데 여러분 퓨처 셀프는 뭐예요? 제프 베조스나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생에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롱뷰는 뭐예요? 장기주의예요. 장기주의. 퓨처 셀프 인문학입니다. 요거는 완전 인문학서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뭐예요? 아까 인문학 얘기 나왔죠? 인문학 얘기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장기적 사고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듀얼 브레인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안 하실 분들은 이 두 권만이라도 읽으세요. 이 책은 여러분 퓨처셀프 인문학이고요. 구조가 맨 처음에는 역사, 그다음에 정치 사회, 사회과학, 그다음에 철학입니다. 미쳤습니다. 정말 이 리처드 피셔 작가님은 정말 이 장기주의, 롱뷰에 대해서 10년 이상 판분이에요.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제가 이제 듀얼 브레인 특강이 끝나면 요거 30강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30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오늘은 지금 이거 찍은 게 20분째거든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한 7분 얘기한 것 같아요. 7분. 그냥 너무 행복해요. 듀얼 브레인 얘기할 때. 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야무지게 공부하시는 거. 제가 뒤에도 좋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악 물고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